2026년 마케팅 계획 다들 잘 세우고 계신가요? 혹시 모두가 아는 뻔한 트렌드 말고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겉으로 보이는 트렌드 너머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기회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물론이죠. 다들 AI, 쇼폼 비디오 얘기만 하잖아요. 맞아요. 중요합니다. 근데 모두가 한 곳만 바라볼 때 진짜 기회는 종종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기 마련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마케팅 통념들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.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 기반의 팩트들이 여러분의 경쟁력을 아마 한 단계,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 줄 테니까요. 자, 그럼 첫 번째 통념부터 한번 깨볼까요? 요즘 마케팅 업계에서 뭐니 해도 가장 뜨거운 감자죠. 바로 AI 이야기입니다. 84%.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? 놀랍게도 미국 마케터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미 업무에 AI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AI는 뭐랄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기본값이 된 거죠. 근데 말이죠,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가 AI한테 뭔가 엄청나게 창의적인 게임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기대하잖아요? 근데 현실은 인터넷에 그냥 널려있는 평범한 정보들을 재가공해서 좀 뻔한 결과물을 내놓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AI는 그냥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 같은 거예요. 이 자동차가 제 성능을 대려면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최고의 드라이버가 운전대를 잡고 또 양질의 데이터라는 고급 연료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. 자, AI가 인간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마케터들도 소비자의 행동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두 번째 트렌드는 바로 이 충동 구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보통 우리가 구매를 생각할 때 충동적으로 샀다? 아니면 계획해서 샀다? 딱 이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. 그런데 데이터는 그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숨겨진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. 그게 바로 잠재 욕구라는 개념이에요. 자, 여기 이 차트 좀 보시겠어요?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. 보세요. 자동차처럼 큰맘 먹고 사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전자제품처럼 전혀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. 이 구매 의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나 크다는 거죠.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. 소비자는 항상 쇼핑 중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. 언제 어디서 그 마음속에 숨어있던 잠재 욕구가 텅 하고 터져 나올지 모르니까요.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브랜드가 가장 먼저 딱 떠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 트렌드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뭐랄까 거의 좀비 같은 오해를 깨는 시간입니다. 매년 이제 끝났다, 한물 갔다 하는데 계속해서 살아 돌아오는 바로 그 이야기요. 아마 이런 헤드라인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. 요즘 사람들 소셜미디어 떠난다. 과연 그럴까요? 글쎄요,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무려 13.5시간. 이게 소비자들이 매주 소셜미디어와 숏폼 비디오를 보는 데 쓰는 평균 시간이라고 합니다. 와, 거의 하루 업무 시간은 훌쩍 넘는 시간이잖아요? 이걸 보고도 정말 떠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진실은 이거예요. 소셜미디어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. 불과 10년 전인 2014년만 해도 친구랑 소통하려고 썼는데 지금은요, 그냥 시간 때우려고, 즉 순수한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접속하는 거예요. 소셜미디어를 쓰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. 자, 이번엔 네 번째 트렌드입니다. 2026년에 있을 아주 큰 이벤트죠. 바로 월드컵으로 가보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월드컵 팬이라고 그냥 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말하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단순히 축구광이라는 한 단어로는 이들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. 축구에 거의 모든 걸 건 열혈 팬부터 그냥 축제 분위기가 좋아서 보는 사람, 심지어는 다른 스포츠를 더 좋아하는데 월드컵이니까 보는 사람까지 2020년의 월드컵 관중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여러 그룹으로 나뉜다는 겁니다.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? 가장 열정적인 팬, 이른바 진성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72%가 아주 열렬한 게이머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. 자,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우리 브랜드들이 단순히 TV 중계 광고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자, 그럼 2026년 월드컵의 미래 관객이 될 세대, 바로 알파 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들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트렌드입니다.
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. 아, Z세대, 바로 다음 세대니까 뭐 비슷하겠지? 하고요. 하지만 여러분,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.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실수죠. 여기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. 알파 세대를 그냥 Z세대의 축소판 정도로 취급하는 건 우리가 Z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꼴이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? 바로 부모입니다. 알파 세대는요, 부모가 그들의 디지털 세상을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고 필터링해주는 말 그대로 디지털 온실 속에서 자라고 있거든요. 이게 이 아이들의 가치관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로 나타납니다. 보세요. 온종일 디지털 세상에만 빠져 살 것 같은 이 아이들이 오히려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비율이 무려 16%나 늘었다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이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디지털과 현실의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트렌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. 그게 AI든 소비자든 월드컵 팬이든 아니면 새로운 알파 세대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고정관념에만 갇히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욕구와 미묘한 행동의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2026년 전략 잘 세워두셨겠죠? 하지만 과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현실에 정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? 이 새로운 관점들로 여러분의 계획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.